자, 퓨처캠입니다. 자, 어저께 마감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위쪽에 있는 종목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종목을 제시를 드렸었죠. 어제 마감해서. 자, 여기 살펴보시면, 자, 어제 마감. 자, 여기 마감보면 어제 마감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앞타바이오, 퓨처캠, 앞타바이오와 휴전피아 각각 바닥에서 탈출하는 형태. 그 다음에 뒤에 후발로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 예, 앞타바이오, 퓨처캠 이렇게 제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앞쪽에 이거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라고 하면요, 이 케이스도 지금 거의 비슷한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앞쪽에 앱클론과 큐로셀 이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신흥 강자가 뒤에서 상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종목이 완전히 버려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앱클론과 큐로셀만큼의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그만큼의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원래 결코 뒤지지 않는 강자가 뒤쪽에 있는 애한테 좀 발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퓨처캠이 그렇게 약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퓨처캠 같은 경우 보면 시가총액 6,400억입니다. 뒤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날려주면서 이슈 싹 끌어간 애가 셀비온이죠. 셀비온. 이게 2,400억이에요. 이 셀비온은 현재 고가에서 지금 이 37% 내려와 있습니다. 퓨처캠이 올라 들어오게 되면 얘가 다음 종목 차례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교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방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한 놈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고 어느 한 놈은 조금 낮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애가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 앞쪽에서 얘기 들어갔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관계, 이런 케이스. 즉 업황이 깨지는 쪽에서는 위에 있는 놈이 아래로 내려온다 하고요, 업황이 살아나고 위로 달려가는 쪽에서는 위에 있는 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애가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큐로셀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앱클론이 올라 들어가는 케이스였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얘가 지금 19,000원에 있으니까요, 저쪽에서 30,000원이라 그러면 50% 조금 넘어 들어가는 흐름이 되고요. 그럼 이 셀비온이 이 고가 시절에 자 상장되는 초기, 자 상장 초기 가격이죠. 상장 초기의 가격, 그리고 이 가격대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5천억. 자, 그래서 얘가 상장될 때가 2024년 10월이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이었습니다. 5천억이에요. 자, 그럼 이제 퓨처캠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2024년 10월 셀비온이 올라 들어갈 때 같은 경우 여기도 올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쭉 깨지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8월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지금 8월 대비로 치면 8월에 지금 19,000원이고 해서 하면 이게 50%가 올라 들어와서 이 시가총액이 나왔으니까 지금 저 아래쪽에서는 얼마입니까? 4천억? 그렇죠? 4천억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아래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살펴보게 되면 자, 셀비온입니다. 그래서 셀비온 이렇게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퓨처캠이 셀비온 후발주의 성격으로 갔다는 얘기죠. 지금은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퓨처캠이 올라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원래 퓨처캠이 후발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 두 개 이렇게 같이 해서 어느 걸 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비교도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 셀비온이 처음 나올 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받지 마라 라고 위에서 밀려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셀비온하고 계속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죠. 퓨처캠은 호조, 그리고 셀비온 같은 경우는 실패,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래 셀비온이 원래 이게 아니라 퓨처캠이 오리지널입니다. 퓨처캠이 더 강한 쪽에 강자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앱클론과 큐로셀 같은 경우는 앱클론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꼬라지가 됐다 치더라도 얘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퓨처캠. 그래서 얘는 메인, 저희가 반도체를 이렇게 종목들을 다룰 때 메인 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천억대 밖에 안 되지만 여기 들어있죠. 파킨슨 그럼 생각나는 건 대표 S바이오메딕스니까. 전립선 하면 방사선, 전립선, 퓨처캠입니다.
이 종목입니다. 옛날부터요. 앞쪽에서부터 아주 오래되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분야의 대표주로 작동하던 종목이에요. 퓨처캠.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 바이오는요.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거 바이오에 대한 접근방, 개인들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는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고 그리고 모멘텀이라든가 이게 부각이 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집중적으로 따먹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는 게 십상이죠. 그러니까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야 이거 뭐 저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홀딩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거 아닙니다라고 저 작년도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 들었다가 제가 욕만 먹었죠. 또 뭣도 모르면서 그러고서 뭣도 모르면서 하고 욕만 먹었어요. 예? 세상에 없는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듣다가 뭣도 모르면서 그러고 욕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짧게 보고 그냥 훅 들어간 다음에 야 이거 뭐 그래가지고 싹 먹으면 뭐 얘가 지금 제2의 알테오젠이 되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뭐 킵스파마 제2의 알테오젠이 뭐 제2의 소나게나 다 제2의 알테오젠이래. 야 그러면 진짜 우리 지수도 지금 벌써 뭐 10,000, 20,000, 30,000 다 갔어야지. 짧게 보고 들어가가지고 짧게 보고 살펴보고 들어가가지고 길게 홀딩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좌이건 타이건 짧게 보고 들어가서 길게 홀딩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제약바이오는 길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섹터가 도는 시기, 섹터 도는 시기도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항상 찬바람이 불면이라고 정해져 사이클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어디서부터 다뤘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셀병하고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려도 안 듣죠. 안 들으죠. 현재 반짝이는 시세만 본다 이겁니다. 올릭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부터 추적을 하고 들어온 종목인데 이게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들어갔냐 이거야 이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이 종목 겁나 저평가 종목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이거 상장 초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3빌리언 이런 거 상장 초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격해서 추적하고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또 저가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퓨처캠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이런 형태의 종목입니다. 뉴스가 새롭게 나올 뉴스는 없어요. 이거 뭐가 있는데 없잖아요. 방사성 의약품 전립선 딱 이거거든요. 전립선 전립선암 치료제 요거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각종 학회가 있고요. 이 각종 학회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 들고 빅파마 기술 이전 기대 이거 옛날부터 있습니다. 간단히 이게 여기서 핵심되는 항목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선 전립선이고요. 첫 번째 전립선 글로벌 1위사 대비 예측도 우위.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평가받던 종목이에요. 얘가 괜히 지금 메이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국내 최초 진단신약 허가 신청 3상 결과 발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왔던 얘가 뒤에 들어온 셀비언한테 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에라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거 에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러고 전립선암이고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얘기가 지금 이거 언제부터 나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래서 이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 앞에서부터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한 단계씩 성공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이쪽에 이 제약바이오가 뜰 때 섹터가 뜰 때 공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섹터가 자빠지는 시기 들어오면 빠져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방사선 두 번째 방사선이고요. 방사선 의약품 암 잡는 착한 방사선 여기 대표주가 바로 이 퓨처캠입니다. 네오유멘텍은 이거 가짜.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 똑같죠? 자 앞에서부터 방사선 계속해서 최초 퍼스트인 클래스를 다 달고 나오는 종목이에요. 얘가 셀비언이 진짜가 아니라 얘가 진짜라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비교 드렸잖아요. 저 앞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진짜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겁니다. 이건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임상 2A 마지막 환자 들어가면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사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던 시절에,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실적이 나오지 않던 시기에는 기술 이전은 어디서부터 논의가 되냐라고 하면 3상에서부터입니다. 3상. 그러니까 3상이 들어가고 난 다음쯤에서나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2015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근데 2015년도 이후부터서 거기서부터 갈라져요. 최근 2015년 이전까지는 기술 이전은 그냥 다 개 설레발 해먹자는 개수작질 이렇게 생각하면 딱 간단하게 맞을 정도 수준이었고요. 2015년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자, 지금도 연락이 지금 올라들어오고 있는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 시리즈가 무더기로 터졌죠. 17건의 기술 이전을 터뜨리고요.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 종목이 등장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가캠 ABL 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이중항체 ADC 분야의 초강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술력 내면서 올라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3상 들어가게 되면 벌써 늦어요. 3상 들어가게 되면 지금 최근에 ABL 바이오가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이젠 3상 들어가면 늦어. 왜냐면 얘들은 이미 그런 걸 다 보여준 애들이거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 이전이 8건입니다. ABL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되기 전서부터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임상 들어가기 전에 후보 물질 단계에서 벌써 기술 이전이 나와버리는 이런 일이 나온 거죠. 왜?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지금 조금 늦는 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가 실제로는 최선이 됩니다. 그래서 3상 들어가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시 얘기드립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요 선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술 이전 터진 거 보라고 얘기해요. ABL 바이오 저런 것들, 그 외 앞에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3상 전에 기술 이전 다 나가요. 그러니까 3상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많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HLB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거는 젠백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가치가 높고 대단하다라고 하면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잡아들으라고 쌩 난리인데 걔들이 벌써 사갔죠. 벌써 사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터트리는 애들처럼 일단 남들이 우선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침 발라야겠다 그러고 그냥 돈 빡빡 지르면서 들어오잖아요. LB바이오가 지금 그래빠디 BBB 셔틀 가지고 지금 올해만 지금 8조 원 터뜨렸지 않습니까? 4조 2천짜리 하나, 3조 8천짜리 하나. 그래서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거 앞에 보신 것처럼 원래도 이렇게 이거 기술 이전이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오게 되면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돌면 얘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도 보여드리잖아요. 제약바이오가 돌면 어김없이 도는 애들이라니까요. 이 종목. 어김없이 꽂기는 애들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꽂기는 애들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 완전히 골러가 버려가지고 비교 대상으로나 제가 종종 보이는 얘가 시가총액이 5천억씩이나 되는데 그거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 ST 큐브 같은 애들도 꽂기호 종목이죠. 이거 그래서 퓨처캠 정도라 그러면 이게 후발로 나와서 신고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로 가면 타켓 들어갔죠? 딱 요 제시될 때 요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위로는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눌려라 이거 노리는 겁니다. 직선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냥 눌림도 없이 잡아 빼버렸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추격하는 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눌리는 거 기다리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눌리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실패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종목이 지금 전립선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종목이 꽤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 꽤나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타이틀을 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전립선 같은 경우에 이쪽에 같은 경우는 뭐 많죠. 펩트론도 비만에 전립선이 있고요.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립선이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 관련된 종목들이
꽤 여러 종목이 나와요. 이제 여러 개 종목들이 나오는데 뭐 한올바이오bank 같은 경우도 이미 내놓은 회사죠. 엘리가드. 자, 나오죠? 네. 앞에 한올바이오파마 체크할 때도 나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얘는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애가 아니니까요. 네. TED가 이슈가 되지. 이거는 이미 저 앞쪽에서 다 반영한 재료입니다. 얘는 이미 반영이 다 나간 재료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 그러면 이제 오늘처럼 이제 약세 쪽에서 개별로 움직이는 쪽이다라고 하면 이제 퓨처캠 뒤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요 벽만 뚫어버리면 빡 하고 세력이 이게 만약에 이 종목에 이 세력이 아직 있다거나 혹은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같은 때죠. 예, 벽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 벽만 눌러주면 그 중간에 이제 공간이 됐기 때문에 한 방 그대로 여기서 쭉 해서 여기까지 120선 정도까지 한 방에 그대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20선까지 쭉 들어오면 이게 20%입니다. 얼마 움직이지 않는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라서요. 신규성장주 워낙 큰 종목이라 이게 20%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반짝반짝할 때 들어가가지고 길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 아니라 오랜 동안 얘가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개설레발이냐. 그래서 뭐 저쪽 앞에서 그 개설레발 종목들 여러 개 제가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비토적이지 않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어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기업들이 몇몇 개 있죠. 덩치 큰 대형주 중에서는 젠백스를 비롯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제가 이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미리. 그러니까 미리 다 들어갔잖아요. 인벤티지랩도 저 밑에서, 올릭스도 저 밑에서, 다 밑에서. 자, 앱클론 관리 종목 떨어지고 개박살나서 그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앱클론 결국 어저께 이제 목표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죠. 예. 구간 이 밑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루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300%예요. 반도체에서만 이익 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앞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제가 언제부터 이걸 했는데 이거를 얘요. 이게 상장되던 초기에 이거 키카 패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왕창 먹었던 회사예요. 이거. 그리고 내내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돌아 들어가는 데 되면 끼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돌아 들어올 때 노리고 끼어 들어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거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올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추적을 해서 이제 이것이 모멘텀이 붙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붙어가지고 먹고 빠져나오는 거야. 시세 이렇게 막 미쳐날 때 그때 고가에서 추격 들어갔다 자이반 타이반으로 해가지고 장투로 길게 홀딩하고 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약이 하나가 제대로 터질라 그러면 얼마 걸리죠? 신약이 뭐 오늘 뚝딱 해서 자 이제 신약 한번 개발해 봅시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 넣고 안고 넣고 그래서 돌리고 굽고 3분이면 끝 신약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신약은 하나 나오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종목 하나가 그 결과를 내는데 10년이 걸려요. 이게 퓨처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전리스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뉴스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추격하는 동안에 이게 부각이 되는 때가 이게 부각이 되려고 하면 결국 섹터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각이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상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상 다음 달 바로 또 이상 나오고 그렇습니까? 저 젠백스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경우죠. 만병통치약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임상도 하고 저 임상도 하고 동시 진행 중이니까 하나가 깨져도 바로 두 번째 또 들어가고 세 번째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보통의 회사는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상하고 난 다음에 한참 텀을 두고 다시 요즘엔 그래가지고 그 텀도 길기 때문에 나누죠. 1A, 1B, 2A, 2B 이런 식으로 다 갈라서 나누잖아요. 안 그러면 일상하고 2, 3 상상 사이에 이게 한 3년씩 걸리거든요. 일상 하나 3년, 이상 하나 3년이야.
그러면 종목이 공백의 모멘텀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AB, 2AB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쪼개도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쪼개도 빨라야 1년에 한 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결과 발표 나올 때 기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대 소멸이 되면서 이렇게 눌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또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B 이상 이제 나오게 되면 지금에서 흐름에서도 그때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별 볼 일 없는 이런 흐름과는 패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 요쪽 앞쪽에서 좋았던 내용들이 뒤에 다시 이렇게 치고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퓨처캠의 시세 같은 경우도 현재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나왔었는데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던 거를 섹터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치고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채 얘기 못 드렸던 그 나머지 설명, 왜 후발로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보느냐, 이거 이제 마저 설명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이제 좀 눌려지면 들어가시고 그 틈 사이에는 이제 셀병 같은 종목들, 뭐 한올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기관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게 때문에 당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올바이오에서 크게 나오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셀병 같은 들 단타 나오느냐 이런 거 살펴보시면서 두 종목 연결시켜서 거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동종 경쟁 업체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된다. 그렇죠. 모멘텀이 동일하다면. 자, 지금은 이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테마라는 게 왜 생기죠? 이쪽은 별 볼 일 없더라도 형들이 가면 같이 가는 게 그게 테마잖아요. 자, 퓨처캠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접근하는 걸 굉장히 잘못들 접근하고 있어서 이 설명드리라고 정말 조금 길어졌습니다. 뭐 어차피 오늘 지금 현재로 뭐 그렇게 크게 노릴 만한 종목이 많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치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저께 WSI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고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 딱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위치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다 찍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저께 아까 제가 미리 그림 그려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3만원 선까지 딱 표시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제대로 팔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게? 예? 못 팔 리가 없죠. 고가에서. 그런 거. 못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래까지 지금 언더로 또 들어왔네요. 요거 이제 지금 같은 데서 이제 노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또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살펴보고 그리고 제대로 모멘텀 받고 돌 때 그때 집중하고 이런 형태로 거래하셔야 돼요. 금방 보고 그냥 들어가지고 와 알테오젠보다 더 뛰어난 우와 클래시스보다 더 뛰어난 클래시스보다 더 뛰어난 이게 뭐가 클래시스보다 더 뛰어나 레이저 옵텍인가 클래시스보다 더 뛰어난 뭐 이런데 속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속아 들어가지고 야 이게 클래시스보다 더 좋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패망이죠. 완전 반대로 들어가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